안녕하세요. 대회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대원전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현재 이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하락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공포의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이다. 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대원전선의 주가 흐름세도 보게 되면 금일 한 14%가량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조정폭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주봉의 흐름상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5일선 위에서 주가가 상승해줬던 이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중요 포인트가 바로 5일선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가격적인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금일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다시 말하면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리스크가 중장기적으로 이끌어지면서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채널에서 이 원유 관련된 종목들을 분석을 드릴 때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전쟁 리스크가 중장기적으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 오셔서 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앞으로 이 단기적인 측면 말고 중장기적인 관점은 유효한지 금일 말씀을 드려보고 구리의 방향성과 동향을 보면서 향후 주가의 흐름세는 또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적인 측면을 통해서 향후 방향성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선 현재 이 GDP 성장률을 좀 가져왔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2.5%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한 두 배가량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해외 법인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특히 뭐 북미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이 굉장히 향후 중요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GDP 성장률이 국내보다 한 두 배가량 높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이 전력에 대한 수요 증가까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이 전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 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는 이 AI에 따라서 향후 구리 가격도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뭐 AI 열풍의 수혜주는 직관적으로 반도체로 볼 수 있죠. 하지만 크게 보게 되면 전력 또한 수혜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전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이 삶 자체가 전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력망 확충은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력망이 구축이 되어야 전기를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고 또 소비할 수 있게 되니까 시대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전기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은 자연스러운 형상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구리 자체는 제조 원가의 90%를 차지를 하고 있죠. 그만큼 핵심 원자재이기 때문에 현재 산업의 트렌드 자체가 뭐 전기차부터 해서 이 태양광까지 뭐 태양광 패널에 또 제조에 쓰이는 주요 광물이기 때문에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구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현재 경제 상황과 엮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미국과 중국의 이 경기 지표인 PMI 지표를 봤을 때 현재 모두 이 상승해준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표가 50이 넘으면서 경기 확정 국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측치가 48.5인데 실제가 한 50.3을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치가 50.1을 기록했는데 실제가 50.8을 기록을 해주면서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면서 구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확률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잠시 전으로 넘어가서 이 구리와 이 대원전선 주가의 관계에 대해서 가져온 측면인데 이 파란색 선이 구리입니다. 그리고 보라색 선이 대원전선입니다. 뭐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구리에 대한 가격이 증가할 때 대원전선 주가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하락할 때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비례해서 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뭐 경기 선행 지표가 대표적인 구리인데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는 없습니다. 그래도 투자에 있어서 확률을 높이고 리스크를 줄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리를 지표로 해서 대원전선의 주가의 방향성까지 체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공급적인 측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뭐 PMI 지표도 그렇고 이 AI부터 이 전기차 그리고 태양광까지 이 산업이 변화하면서 구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파악을 해봤는데, 이제는 공급적인 측면,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겠죠. 뭐 칠레부터 해서 잠비아까지 계절적인 요인으로 이 광석 채굴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 원자재 최대 수요국 최대 공급국인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재련소들이 이 광석 처리 비용을 할 때 손익 분기점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감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두 이 구리 가격 상승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공급 차질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이 중장기적인 수요 견조함과 더불어서 단기적인 공급 차질이 현재 상방에 대한 압력을 끊임없이 야기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망치를 보더라도 25년까지 한 75% 이상 급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성이 맞을지는 제가 추후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2,350원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이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주가가 상승했을 때 모두 5일선 위에서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5일선에서 1차적인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만약에 또 5일선 이탈하게 되면 제가 추후 영상을 통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주가 상승 모멘텀이 또 남아있을까? 이 부분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정치적인 측면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7월과 8월에 전당대회가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 전당대회에 앞서서 이 바이든과 트럼프 보게 되면 현재 지지율 싸움이 굉장히 빗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양측 모두 정책적인 부분을 강조할 확률이 높다. 이때 공통 정책안이 또 이 전력입니다. 그래서 이 전력에 대한 이 기사가 계속해서 나와준다면 향후 대원전선의 주가도 이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또 중국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면 당연히 구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까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구리는 수요가 증가하고 이 공급은 감소하면서 이 가격 상승을 이루어지고, 이 부분이 바로 대원전선 주가에도 긍정적인 이 모습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대원전선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